평상시에 손발이 시린데 발이 유독 더 시린 분 계신가요? 발이 시리면서 종아리가 쥐가 나고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류가 동맥순환이고 밑에서부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정맥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보면 보통 심장에서 사지말단으로 보내는 동맥의 혈액순환 문제로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란 오는 것도 좋아야 하고 가는 것도 좋아야 하는 양방향으로 상호 협동 시스템으로 사지말단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순환 역시 좋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은 그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수축 이완하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그 안을 지나는 정맥혈을 쭉쭉 짜서 위쪽으로 심장으로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맥순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움직임이 좋으려면 근육이 말랑말랑하면서도 근력도 좋아야 되는데요. 근육의 경결이나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경직으로 근육이 단축되어 있다면 근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근육의 피로도 축적과 근육 양의 감소까지 더해지게 되면 정맥혈이 울체가 됨으로써 2차적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맥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수족냉증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손보다는 다리 쪽으로 냉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하체 근육의 경결과 피로도 축적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과 함께 종아리 통증이나 저림 증상 또는 잘 뭉치고 쥐가 나는 증상 역시 같이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정맥혈의 울체가 지속되면 우리가 컵에 물을 가만히 놔두면 침전물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듯이 정맥혈관에도 침전물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것을 어혈이라고 하고요. 이 어혈이 계속해서 더 많이 쌓이게 되면 말초혈관의 저항을 일으켜서 또다시 정맥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변 피부로 실핏줄이 돋아나거나 정맥류가 생기면서 다시 발이 차가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쪽은 따뜻한데 반해 한쪽은 냉골인 방에서 보일러 배관을 가로막고 있는 공기를 빼내야 비로소 물순환이 되면서 방이 따뜻해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 해도 이 어혈을 제거하지 않은 한 혈액순환이 계속 방해를 받기 때문에 발시림이 쉽사리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근육의 단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근육 경결로 인해 혈관이 받는 압박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어혈이 더욱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맥순환 불량으로 인한 수족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줌과 동시에 먼저 어혈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근육의 경직과 단축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근력 약화를 대비해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적절히 조합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어혈 제거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홍화인데요. 하체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뛰어난 계피차에 홍화를 3:1 비율로 넣어서 연하게 차로 해서 마시세요. 끓이는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면 됩니다. 이제 다리를 쭉 펴고 한번 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발등의 각도가 발바닥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신가요? 만약에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은 이미 짧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기 앞서서 이 짧아진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육이 단축된 경우에 스트레칭을 바로 하게 되면 근육이 오히려 수축되고 잘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모과차를 마셔서 뭉친 것을 풀어주세요. 모과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석응활락 작용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종아리가 뭉치고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 자주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스트레칭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체열 검사를 해보면 허벅지 부위까지 까만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하체 전체 근육량이 적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발목 부분, 발바닥 부분만 까만 분들은 종아리 근력만 키워도 되기 때문에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 운동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의자나 벽에 손을 대고 지지를 먼저 하시고 이후에 발 뒤꿈치를 서서히 들어서 다시 풀어주시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오래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체력에 맞추어서 단 2분이라도 날마다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점차 덜 시리면서 종아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